네, 비트코인의 빡센 조정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66,000달러까지 깨진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반등을 위해서는 최소 기대 포인트 지점이 68,500달러 그리고 이번 주 종가가 주간 종가가 69,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돼야지 나름 의미 있는 반등세를 추가로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반감기 전에 다시 한번 73,000달러 부근의 올타임 하이에 대한 리테스트 이런 상황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조정도 이 정도면은 어쩌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65,000달러 부근 여기에 대한 지금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한 부근입니다. 그래서 65,000달러 위에서는 최소한 잘 지지를 받아줘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65,000달러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6만 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깨지게 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55,000달러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다. 그만큼 엄청 빡세게 비트코인이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 랠리를 펼쳤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번 강세장만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20% 이상의 조정을 겪은 게 8번이었습니다. 8번. 뭐 21%, 20%, 32%, 많게는 50%. 이때 65,000달러 고점 만들고 50% 폭락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30%, 25%이 정도의 조정을 겪고 나서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전고점을 만들었던 건데 이때 상황이 참 재밌죠.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지난번 사이클에서는 시작 지점이 8,000달러였는데 사이클의 정점, 고점이 69,000달러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에서 50% 수준의 조정이 무려 8번에 걸쳐서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20% 수준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58,000달러에서 6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 50% 빠진다 그러면 이제 5만 달러 밑으로 빠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분위기를 고려를 하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아무리 빠져도 55,000달러 밑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 조금 이 시장에서 셀럽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조정이 빡세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55,000달러 밑으로 빠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0% 정도 조정이 온다라면 58,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얼추 조정이 마무리 국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는 1억 바로 밑에서 지금 단단하게 조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가 매수를 단행하기에 괜찮은 시점, 다시 말해서 분할로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물론 이거는 단기 대응하시는 분보다는 중장기 모아가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도 지금 상황에서 어제 오늘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보다 조금 전폭적으로 추가 매수를 단행을 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이 누구에게는 기회로 느껴질 거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느껴질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개인적으로 나는 왜 지금 이 심장 녹아내리지?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스탠스를 지금 정도에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단행되지 않았고
강세장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뭐 10% 초반 조정 가지고 15% 정도 조정 가지고 패닉셀을 한다? 여기서 막 겁나서 패닉셀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과거 케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20%에서 50% 정도의 조정이 일상적이었던 그런 시장이었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조정의 폭이라는 게 과거처럼 20, 30%가 일상적이었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지금처럼 이어진다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조정의 폭도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오히려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직 뭐 20% 정도 조정,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겁나서 패닉스를 한다라는 거는, 그런 분들은 아직 이 시장을 잘 모르고 진입하신 분들일 거예요. 일종의 포모 심리를 가지고. 근데 저희 채널만 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이슈 팔로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읽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없으셨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계기로 일종의 포모 심리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무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쏘쏘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래서 너무 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초보자분들 특히 너무 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뭐 조정다운 조정이 사실 톡 까놓고 조정다운 조정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흔했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숙지를 하시면 지금의 조정이라는 게 건강한 조정의 양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게 데일리 차트인데, 데일리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력했고,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만 달러대였어요. 3만 달러 중후반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 곧 4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불과 두세 달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끌어올려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무려 7만 3천 달러 미지의 영역까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 고점을 새롭게 경신해낸 상황.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록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게 지난주기 때문에 7만 3천 달러 새로운 올타임 하이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의 조정, 통상적으로 20, 30%, 그런데 지금 15% 정도, 그러면 아직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하더라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어디까지? 5만 8천 달러 부근까지 플러스 알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거니까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너무 쫄 필요는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 대응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8,000달러에서 시작해서 69,000달러까지, 그 과정에서 20에서 50% 수준의 조정이 8번.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 정도, 보통 비트코인이 한 20% 빠지면 알트코인들은 막 4, 50% 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빠지는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조금 하락폭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조금 버텨주는 종목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비트가 이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알트들은 더 흔들릴 수 있고, 다만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현물 ETF가 승인된 직후이고 반감기 직전이고,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재축적의 과정, 그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지금이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상황이지,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투자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는 게 저는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을 지금 해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상황을
무던하게 버틸 수 있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은 지금을 굉장히 적극적인 기회로 이제 활용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앞뒤 전후 맥락을 알아야지 글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맥락들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9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8% 주변으로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번에 재미있는 전망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올해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기존의 전망을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에는 25만 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20만 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 이게 방구석 분석가들이 내놓은 게 아니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대형 은행들, 제도권화된 자본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은행들이 지금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스탠다드 차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의 기존 전망을 10만 달러가 아니라 15만 달러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 되게 재밌죠? 1월만 하더라도 10만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만 달러의 근거가 뭐였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올해 최대 1000억 달러가 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올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20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1월에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올해 도달 가능한 전망을 15만 달러, 내년 가능한 지점을 25만 달러, 그리고 나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약세장 비슷하게 펼쳐질 거잖아요. 그때 20만 달러대까지 조정을 받고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반감기를 대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약세장이 없을 수도 있다. 통상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반감기 랠리를 시작하고 이듬해,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 사이클의 강세장이 고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스탠다드 차트에 이런 전망을 대입을 시키면 내년 하반기에 25만 달러 도달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2026년은 어마어마한 약세장, 한 80%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빵 하고 내리꽂히고, 그때 알트들 막 90% 이상 조정받으면서 빵 하고 내리꽂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이제 막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집 수요가 늘어난 것은 개인들이 주도했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왜냐? 기관들 자금, 뭐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소방연금 같은 굉장히 미국에서 모치가 큰 공공기관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해치펀드 같이 굵직하게 큰 돈을 굴리는 애들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 막 블랙록이랑 논의하고 있다. 요 정도 선. 그런데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블랙록이 지금 꼬시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관들 대상, 전체 포트폴리오의 28%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블랙록이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개인 위주라면 과연 정말 기관 자금이 빵 하고 올해와 내년을 거치면서 들어왔을 때 과거처럼 비트코인 약세장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기관들은 단타를 위해서 단타 수익을 내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니까, 얼마나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존에 보여줬던 사이클에 따른 약세장의 어떤 양상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의 어떤 그런 변동 폭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는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없었던 게 지금 들어와서 없던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그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대형 기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막 지금 단기 조정,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폭등하고 역사적으로 처음 없었던 가격을 만들어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조정받는 게 거기다가 아직 20% 조정도 안 받았는데 마음이 막 쫄아들고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거는 오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버라는 게 어, 약간 그런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내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시면은 분명히 투자 스탠스 유지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중 충격파, 이제 본격화되는 양상이 이래저래 요래저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 충격파, 쌍끌이 충격파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충격 그리고 공급 충격이 맞물리면서 이번 반감기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 중앙화된 거래소의 잔액이 228만 개.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일일 평균 순유입액이 4,400개, 연간 거래일 수가 252일이니까 평균치, 그러니까 일평균 순유입이 4,400개가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곱하기 251을 하면 1년 동안 110만 개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들어가는 게 110만 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 잔액이 228만 개.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4월 19일, 20일 이때쯤에 지금 반감기가 단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평균 채굴량이 에버리지 900개 정도에서 450개 정도로 훅 하고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일일 평균 순유입액이 4,400개인데 데일리 채굴량이 지금 1,000개가 안 되잖아요. 1,000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에버리지 900개고 이미 공급 충격은 왔습니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 왜? 반감기가 코앞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 충격이 더 강화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한 공급 충격이 훨씬 강화되는 상황. 이렇게 이중 충격파가 비트코인에 빵 하고 던져졌을 때 과연 어떤 흐름이 시장에서는 펼쳐질 것인가? 이 정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투자 전략이잖아요. 저점일 때도 사고 매수, 올라갈 때도 매수, 고점일 때도 매수, 하락할 때도 매수, 폭락할 때도 매수. 사이클 저점이죠. FTX 사태 터졌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했을 때 이런 거 상황인 거죠. 아무 때나 매수 모아가는 사람들, 중장기 대응, 10년 투자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개인들이 있는 거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마이클 셀러의 멘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약간 여기서 살짝 조정 오는 거잖아요. 아직 강세장 시작도 안 됐는데 여기서 막 와리가리 하는 거에 내 막 심장까지 와리가리 하면은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멘탈이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사람 심리가 다 똑같거든요. 나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스터디 빡세게 하고 특히 저희 채널 초창기부터 같이 해보신 분들,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2, 3년 동안 같이 매일같이 인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오히려 활용을 해서 나의 투자 스탠스에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가. 그게 이제 내공인 거잖아요. 경험과 내공.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 그리고 앞서서 이런 엄청난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되게 단단히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신 초보자 분들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떤 얘기 하는지 같이 의견도 구하시고 참고로 저희 지금 채팅 공간에 멤버십 회원분들 대부분은 굉장히 건전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고 중장기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중간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건전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탈중앙화돼 있어요. 저는 거의 개입하는 게 없고 많은 분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뭐 축하도 해주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냥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조금 멘탈을 어떤 방식이 됐든 멘탈을 잘 케어하는 어떤
방식을 구축하시는 게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잘 붙잡고 멘탈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다 있을 거고 개인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이번에 어쨌든 첫 번째 조정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더 와요. 20% 30% 이렇게 흔한 시장이어서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3, 40% 이상의 수익을 바라거나 아니면 벼락 부자를 꿈꾸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3, 40% 이상의 단기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벼락 부자를 꿈꾸고 이상한 밈코인들 말도 안 되는 거 올인하시는 분들은 그게 성공해서 벼락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리워드를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리스크를 감내를 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 자기 분석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비트코인 오른다, 1억 찍었다, 더 오를 것 같다, 10억 간대, 100억 간대 이런 얘기만 듣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시장 흐름이 되게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앞뒤 맥락을 상황적인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아싸 박앤세일 줍줍 타이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도 일부씩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아주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겼던 이더리움 역시 지금 3,400달러대까지 후퇴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조정에 맞물려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4,000달러를 돌파해냈었잖아요. 덴쿤 하드포크가 잘 단행이 되면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들까지 엄청난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3,000달러 밑에 있었잖아요. 2,000달러대에서 3,0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4,000달러를 찍은 겁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지목이 되는 여러 가지 괜찮은 프로젝트들,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같은 종목들도 빡세게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빡세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빡세게 최근에 오른 종목일수록 빡세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저렇게 빡세게 지금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트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알트 대응 위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멘탈 잘 잡으시고 분할 매수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걸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냐 라고 반문을 하신다라면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이 조정을 빡세게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빠르면 5월 23일 늦어도 올해 연내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가능성 그런 것들도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이더리움 주변을 감싸고 있다. 이 정도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맥스가 올린 건데 이더리움이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박스권에서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급등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9,000달러까지 언제? 하반기를 거치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기회죠. 지금 막 이더리움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에게는 이더리움은 기회일 겁니다. 그게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을 버텨내실 수가 없고 새마을금고 가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인데 요번에 그래도 변동성이 요 정도면 그래도 소쿨한 수준이다 라는 거고 이걸 지금 이더리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4,000달러 찍고 어느 정도의 조정 양상을 박스권에서 추가로 더 보일 수 있겠지만 상반기를 거치면서 하반기를 지나게 되면서 9,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지금 사실 요 차트는 올해 9,000달러 이거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나가리가 난다라면 일단 5월 승인 가능성은 지금 되게 엇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차트드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 승인 가능성 높다. 블랙록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승인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인이 만약에 되면 이제 올해 우리가 어쩌면 9,000달러나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승인이 안 된다라면 요 시기는 조금 이제 지연이 될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이번에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이게 재밌죠. 스테이킹 제공 업체를 통해서 펀드 자산의 일부를 스테이킹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SEC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킹 수익도 펀드 수익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어떻게 보면 극도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수익화, 단순히 이더리움의 현물 ETF 가격, 이 주식 수익뿐만 아니라 현물 ETF에 담긴 이더리움 현물 일부를 스테이킹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도 이 펀드 수익으로 처리를 해서 펀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크21 쉐어스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인가? 2월 초인가에 이걸 이미 수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ETF 발행을 원하는 기관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익 극대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피델리티까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극대화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기관들 들어와.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어. 들어와.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크21 쉐어스에 이어서 피델리티가 지금 엄청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엄청 재미를 보고 있는데,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아크21 쉐어스 이런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재미를 와방 본 와중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도 돈 좀 벌어먹겠습니다. 우리가 다 돈을 또 쓸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통해서 이런 얘기,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이미 구체화돼서 SEC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걸 SEC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는 SEC는 스테이킹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지난달에 아크21 쉐어스가 이걸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했던 멘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언제 승인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외내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역사적인 트렌드가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은 좀 이를 수는 있는데, 연내에는 특히 이제 만약이라도 미국 대선 결과가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연내 승인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시켜서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때쯤 되면 게리 겐슬러는 집에 짐 싸서 가야 된다. 이런 상황 생각해보면 더 재미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리플이 XRP 장기 홀더분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상황을 오전에 잠깐 두 차례에 걸쳐서 0.66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오이씨 했던 그런 상황이 잠깐 그려졌습니다. 지금 또 비트코인이 추가로 조정을 받으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 0.62달러인데 여기 밑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0.62달러에 대한 단단한 지지. 그런데 지금 뭔가 모멘텀이 좀 나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0.67달러까지 반등 지지를 성공할 경우에는 0.74달러, 이후에는 0.9달러 거쳐서 1달러,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는 의미 있는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2024년 핀테크 혁신상 리플이 B2B 페이먼트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위너 선정. 구체적으로는 국경 간 결제 플랫폼 위너로 선정이 돼서 이게 지금 이슈성 호재로 맞물리면서 이번에 XRP 시세를 살짝 끌어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이슈성 호재들은 그냥 소소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흐름이 되게 예뻐요. 차트 흐름이.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일리 차트, 3데이 차트, 위클리 차트까지는 상당히 자주 짚어봤었는데, 이게 지금 2달짜리거든요. 2달 차트인데 2달 차트도 되게 예뻐요. 그런데 저번에 2018년도 요때 XRP가 0.2달러였는데 요때 지지 확인하고 급등했을 때 2달러 찍은 거였어요. 2달러까지. 그런데 지금 그때 요게 발생했을 때, 이게 2달에 걸쳐서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MACD가 골든 크로스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거의 삼각 패턴, 아주 예쁘게 대칭 삼각 패턴이 완성되고 있는 꼭지점 부근인데, 지금 MACD가 골든 크로스를 이때 이후 처음으로 지금
할까 말까 한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골슨 크로스가 나오면 저번처럼 10배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요런 얘기,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달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또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요 기간이 지금 무려 4년이 걸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년짜리. 이 4년 동안 엄청 단단하게 형성되어 온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쩌면 XRP가 우리가 많이 짚어봤잖아요. 데일리 차트, 3데이 차트, 주간 차트, 투위크, 2주 차트, 먼슬리 차트, 투먼스 차트까지 지금 짚어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차트가 지금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상황에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 빵빵 나와주면 좋은데, 여전히 가장 강력한 악재는 소송 리스크, 요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윅 2주 차트인데, 2주 차트도 예뻐요. 지금 불사이클에서 항상 불사이클 시작점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 과거에도 지지를 받고 급등을 했고, 이번에도 지지를 받고 어디 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되게 예쁩니다. 예쁜 지금 패턴들이 XRP의 차트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각화시켜서 바라봐도 다 지금 패턴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 특히 소송 이슈만 잘 해결되면 XRP는 갈 길을 잘 가지 않을까.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 XRP 홀더분들, 특히 이제 장기 홀더분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